이제 age 10 age가 10일 때, 자, 이거는 같다라는 뜻이죠. 이거부터 10대입니다. 10살입니다. 할까요?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10 단위로만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한 20살입니다. 10대, 20대 이렇게 조건을 걸면은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if문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자바스크립트가요, 얘를 어떻게 읽냐면, 봤을 때 얘네들 약간 세트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문제 1, 문제 2, 이게 하나의 문제라고 치면은 얘는 문제 1번, 얘는 문제 2번, 이게 아니라, 자, 문제 1번, 이제 이 age에 맞는 출력문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약간 세트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쵸? 10살 아니면 20살 아니면 30살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단순히 if문이라고 쓰면요, 자바스크립트는 각각 다른 문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제 1번, 그 다음에 얘는 문제 2번, 얘는 문제 3번, 이런 식으로요. 각각 다른 독립적인 조건문으로 읽어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우리가 얘네를 이거 세트다 라고 해주려면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else if입니다. else if. 요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else if. 그러면 이 else가 하나 붙었다고 어떻게 바뀌냐?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얘네를 세트로 봅니다. 세트로 봐요. 그리고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란 뭐냐면, 자, 보세요. age가 이제 30살이래요. 자, 맞는 말인가요? 내가 이제 10살 내봅시다. 자, 맞는 말인가요? 이거? age는 10이고 age가 10일 때 10살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 출력하고 이제 프로그램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if로만 달았을 때 볼게요. 자, 여러분, age가 10이고, 자, 10과 10이 같을 때 10살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이 조건이 성립이 되나요? age는 10이에요. 자, age와 10은 같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지금 age는 10의 값을 가지고 있고 10과 10은 같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출력하고 안 끝납니다. 또 넘어가요. 아닌 건 아는데 얘는 모르잖아요. 직접 실행을 해봐야지 안 됐었죠. 자, 10은 20과 같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그럼 실행 안 되고 말아요. 자, 그 다음 끝나나요? 안 끝나요. 또 넘어갑니다. 자, age는 30과 같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실행 안 하고 끝내요. 이 0. 몇몇 초 차이가 나중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최대한 이제 코드를 쓰는 게 조금 익숙해졌다 하면은 효율적으로 코드 짜는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else if로 이어주면요, 처음에 age가 10이죠. 자, age와 10은 같다.
자, 10과 10은 같다라는 말이랑 똑같죠? 왜냐? AG가 10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는 말인가요? 그쵸? 맞는 말이면 이거를 우리가 참이라고 합니다. 참. 혹은 거짓. 얘는 참이죠. 그러면 실행합니다. 근데 보니까 else if를 이어줬어요. 그러면 위에가 하나라도 참이 나온 순간 다른 누구도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양립할 수 없다는 관계예요. 내가 참이면 다른 누구도 참이 나올 수 없어. 왜냐? 우린 세트니까. 이 셋 중 무조건 하나만 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거들떠도 안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더 빨리 종료하고 다음 코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게 else if입니다. 근데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기가 이제 10, 20, 30 이렇게만 넣을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age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0, 20, 30밖에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age가 30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30은 10과 같다. 틀린 말이죠. 그쵸? 실행 안 됩니다. 다음 else if. 자, 두 번째 30은 20과 같다. 맞는 말인가요? 그쵸? 거짓이죠? 틀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기가 이거 이제 요거 셋밖에 없는데 10도 아니고 20도 아니에요. 그럼 뭐밖에 안 남았죠? 30밖에 안 남았죠. 그쵸? 자, 제가 조금 더 아니다. 문제 뭐 1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5번 보기와 같은 숫자를 골라주세요. 자, 보기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50이라고 해볼게요. 7 2번에 20 3번에 30 4번에 40 5번에 50.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 쳐봅시다. 이게 수능 문제라 해볼게요. 자, 수능 문제라 쳤을 때 보기가 50이래요. 1번 보죠. 그쵸? 이제 보통 우리가 문제 읽고 나서 보기 본 다음에 1번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잖아요. 그쵸? 자, 1번 봤는데 정답이 아니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보기를 봤는데 1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나요? 2번, 3번, 4번도 다 읽고 가나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능 문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자, if문으로만 쓰면요. if문으로만 이렇게 작성을 한다면 마치 1번에서 운 좋게 정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 3, 4, 5를 다 읽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뭐 A가 10이고 이 A와 같은 숫자를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 A는 10. 자, 정답 1.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if문으로만 쓰면은 요거를
첫 번째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고 가는 거랑 똑같다. 근데 else if문으로 쓰면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처음에 운 좋게 정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2, 3, 4, 5는 이제 거들떠도 안 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걸 프로그램을 짠다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50이에요. 보기가 50입니다. 자, 1번부터 봐요. 1번 정답 맞나요? 아니죠. 자, 2번은요? 아니죠. 3번은요? 아닙니다. 4번은요? 아니죠. 5번은요? 맞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우리가 else if로 만들어 준 것만 해도 충분히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바뀌었죠. 그쵸? 근데 잘 보세요. 보통 우리 이런 걸 오지선다라고 하죠. 수능 문제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만약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정답 누구밖에 없죠? 어차피 남은 거 하나 얘밖에 없죠. 자, 이게 만약에 국어 문제로 해봅시다. 국어는 되게 지문이 길죠. 이런 문제 같은 것도 보기 되게 길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읽어봤는데 4번까지 정답이 안 나왔어요. 그럼 보통 여러분 5번 다 읽고 5번으로 찍나요? 1, 2, 3, 4번이 다 정답이 아닌데? 읽을 필요 있나요, 이거? 읽을 필요 없이 얘네들 정답 아니면 어차피 얘가 정답이잖아요. 그쵸? 지문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1, 2, 3, 4번 아니야? 그럼 너가 정답해. 어차피 얘가 정답이니까요. 그럴 때 조건을 달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거를 else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자, else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보기가 이렇고요. 나는 1번 봤는데 정답 아니에요. 2번 봤는데 정답 아니에요. 3번, 4번 정답 아니에요. 그러면 너 조건도 따지지 말고 너가 정답으로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요런 거. 자, 여러분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요건 끄고 요것만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자, 여러분 A가 50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조건이. 정답 있나요? 없죠. else if만으로는요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lse if는 사실 여기 조건이 다 달려있죠. 그쵸? 그러니까 else if를 뭐 100개, 1000개 쓴다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 if는 많이 쓴다고 정답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성립이 될 때만 정답이 나와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자, 이 빨간 네모만 보세요. 조건 성립되는 게 있나요? A는 10과 같다. A는 50인데 50과 10은 같다. 아니죠? 자, 50과 20은 같다. 아니죠? 50과 30은 같다.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if문을 아무리 많이 만들고 그걸 else if로 이어줘도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답이 안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나는 좀 여기서 빈틈없는 수비를 하고 싶다. 난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else예요. else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외가 되는 거야. 그 외. 그러니까 너도 정답 아니고 너도 정답 아니고 너도 정답 아니야? 그럼 나 이거 조건 없이 얘로 정답으로 칠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요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요게 이제 if, else if, else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무조건 시작은 if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else if를 가장 먼저 쓰세요. 안 됩니다. 무조건 시작은 뭐로? if문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if 다음에 또다시 if 오면은
가능합니다. 자, if 다음에 if 와요. 가능해요. 근데 얘랑 얘는 서로 독립적인 다른 if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if문 밑에 지금 else if문 있죠? 그럼 얘네들이 세트예요. 얘네들이. 얘는 다른 if문인 거고. 그리고 else가 먼저 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else는 항상 마지막에 와야 돼요. else가 중간에 껴서도 안 됩니다. if 다음에 else if 와도 되고 else 와도 돼요. 그냥 이지선다인 거죠. 이지선다. 만약에 더 이어주고 싶으면 이제 else if로 이어주시면 되고요. 중간을 계속 잇고 싶다면 else if로만. 근데 else if로만 끝내도 상관없고, 근데 여기서 내가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제 else 쓰는 거고. 이렇게만 쓴다 해서 정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else를 쓰면 정답이 무조건 나온다. 정답이라기보다는 출력문이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쓰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무조건 if로만 시작해야 되고, 다음 if 뒤에 else if 올 수 있고 if 뒤에 else만 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else if로만 해서 끝낼 수도 있고, 조금 이거를 지울게 헷갈리니까. 그리고 else로 끝내도 된다. 근데 중간에 else 끼는 거 안 되고요. 이건 문법 원리입니다. else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랄까?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이제 if문의 최종 구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f 다음에 else if else 요게 이제 세트다.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얘네 둘만 써도 가능하고 이제 얘네 둘만 써도 가능하고, 근데 이렇게 둘이 쓰는 거는 안 된다. 순서도 무조건 if가 먼저 오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요. 얘는 항상 아래에 있어야 돼요. 중간에는 얘.